기억의 라디오 만약 조선이 근대화에 성공했다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어릴 적 기차역에서 증기기관차를 처음 보셨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 거대한 쇠덩어리가 하얀 김을 내뿜으며 들어오던 순간 가슴이 뛰고 설레던 그 감정을 오늘은 바로 그런 감동이 150년 전 우리 조선 땅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조상들이 남보다 먼저 스스로 문을 열고 변화를 택했다면 말이지요. 차 한 잔 드시고 편안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조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일부 스스로 연문 1872년 봄 1872년 4월 경복궁 근정전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종 임금께서 조정 대신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직접 나라의 문을 열겠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는 걱정했고 어떤 이는 기대에 찼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남이 억지로 열게 하는 문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여는 문이어야 한다. 이 한마디가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해 여름 부산 앞바다에 조선의 깃발을 단 배가 나타났습니다. 외국 상선을 맞이하기 위한 조선의 공식 선박이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본 외국 선장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이 스스로 문을 열었다고? 부산, 인천, 원산 이 세 항구가 국제무역항으로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규칙을 조선이 직접 정했다는 겁니다. 관세를 얼마 낼지, 어떤 물건을 사고 팔지 우리가 주인이 되어 결정했어요. 1872년 가을 처음으로 서양 외교관들이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근정전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고종 임금과 영국 공사가 악수하는 장면은 온 나라를 흥분시켰습니다. 한 조정 대신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와 만났구나. 하지만 문을 열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려고 했거든요. 과연 조선은 어떻게 강한 나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제2부 바다 위의 기적과 한 소년의 꿈 1878년 부산에 살던 15살 소년 철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철수의 아버지는 평생 작은 고기잡이 배만 탔던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1878년 어느 가을날 철수와 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자 부산 앞바다의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길이가 85m나 되는 거대한 배, 그것도 나무가 아닌 쇠로 만든 배였어요. 아버지, 저게 뭐예요? 철수의 아버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나무배만 보던 분이 철로 만든 군함을 본 거니까요. 저건 우리가 만든 배란다. 태조대왕함이었습니다. 조선이 직접 건조한 첫 번째 철갑 군함이었어요. 영국에서 온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조선 장인들이 직접 만든 우리 배였습니다. 배의 기적 소리가 울려 퍼지자 부산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나와 손뼉을 쳤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다의 주인이 되었구나. 철수는 그날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저런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요. 3년 후인 1881년 철수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산에 생긴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일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얘야,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너는 아버지보다 더 큰 꿈을 가져도 된다. 철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온 나라에 퍼져나갔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죠. 1883년에는 더욱 강력한 광무제함이, 1885년에는 세종대왕함이 연이어 진수되었습니다. 조선의 바다는 이제 우리 배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바다만 지켜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육지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제3부 철길 위의 꿈과 김할머니의 첫 여행 1883년. 여러분, 혹시 기차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기차를 탔을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1883년 9월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한성 종로에 사시던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때 65살이셨는데 평생 한성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인천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새로 생긴 불수레를 타고 인천에 놀러오세요. 1시간이면 도착한답니다. 김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으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인천까지 반나절은 걸리는데, 하지만 정말이었습니다. 경인선이라는 철길이 생긴 거예요. 1883년 9월 18일 김할머니는 생애 첫 기차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한성역에서 기차를 본 순간부터 놀라셨어요. 어머나, 저게 정말 사람이 타는 건가? 커다란 검은 기관차에서 하얀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칙칙폭폭 소리와 함께 바퀴가 돌기 시작했어요. 객차에 앉은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무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지는 걸 보시며 점점 신기해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다니. 1시간 후 인천역에 도착했을 때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평생에 이런 구경을 다 하는구나. 바다를 처음 본 감동, 그리고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다는 놀라움. 김할머니의 세상이 그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조선 전체의 철길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1885년에는 부산까지 가는 경부선이, 1887년에는 전라도로 가는 호남선이 완공되었습니다. 기차가 다니는 곳마다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어요.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도시들이 철길 때문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일하러 갔고 상인들은 전국을 오가며 장사를 했어요. 정말 온 나라가 하나로 연결된 거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조선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제사부 번영하는 한성과 가스 등이 켜진 밤, 1890년대, 1892년 12월 31일 밤, 한성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종로거리에 가스등을 처음 켜는 점등식이었어요. 해가 진 후 칠흑 같던 거리가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가스등이 일제히 켜지자 구경 나온 시민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와, 밤인데 낮 같네. 점등식에 참석한 고종 임금께서 직접 첫 번째 가스등을 켜셨습니다. 그 순간 종로 전체가 환한 빛으로 물들었어요. 한 시민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밤에도 무서워하지 말거라. 우리 한성이 이렇게 밝아졌단다. 이때부터 한성의 밤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사꾼들이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고 사람들은 저녁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한강변에는 큰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면직물 공장, 철물 공장, 종이 공장, 굴뚝에서 피어나는 하얀 연기가 조선의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1894년에는 조선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말하자면 나라 전체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맡기고 사업자들이 돈을 빌려서 장사를 크게 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명동 일대는 조선의 금융 중심지가 되었어요. 하루 종일 장사꾼들과 은행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거리에는 조선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상인, 일본 무역업자, 러시아 투자자, 서양 기술자들도 함께 걸어 다녔어요. 정말 국제적인 도시가 된 거죠. 1895년에는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전기불이 켜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번개를 집 안에 가둬놨네. 전화도 생겼어요. 한성과 부산이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즉시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에는 조선 그랜드 호텔이라는 5층짜리 서양식 호텔이 지어졌어요.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조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믿을 수 없다고 감탄했답니다. 1897년 영국 외교관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선의 수도 한성은 이제 상하이나 요코하마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25년 만에 이룬 변화는 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잘 살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조선을 진짜 강한 나라로 인정해줘야 했거든요. 제호부 당당한 외교와 역사적 악수. 1895년 봄, 1895년 4월 17일 한성에서 동양 역사상 전례 없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 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 고종 황제, 청나라 광서제, 일본 메이지 천황이 말입니다. 그날 아침 경복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태극기, 청나라 용기, 일본 우길기가 나란히 펄럭였어요. 한성 시민들이 궁궐 밖까지 나와 구경했습니다. 정오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 지도자들이 역사적인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 한 신하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 조선이 정말 독립국이 되었구나. 더 이상 누구에게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 이 회담에서 동아시아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조선이 청나라에 바치던 조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세 나라는 대등한 친구가 된 거죠. 조약 체결 소식을 들은 한성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도 이제 당당한 나라다. 국제 무대에서도 조선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어요. 1896년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조선 대표가 참석했는데 영국 총리가 직접 맞이했습니다. 조선을 동양의 신흥 강국이라고 소개하면서 말이에요. 1897년 러시아, 영국과 태평양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동남아시아에서 벌이는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약이었습니다. 유럽 신문들이 조선을 아시아의 프로이센이라고 불렀어요. 독일이 유럽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 것처럼 조선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898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조선관이 설치되었는데 우리 철강 제품과 정밀 기계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한글 활자로 인쇄한 과학책들을 본 유럽 학자들이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극동의 조선이 30년 만에 이룬 발전은 경이롭다. 그들의 기술과 문화는 이미 유럽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 조선은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제육부 꽃피운 문화와 졸업생 정수의 이야기. 1899년 6월 15일 한성대학교에서 첫 번째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정수라는 청년이 그 첫 졸업생 중 한 명이었어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구한말의 교육혁명을 온몸으로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졸업식이 열린 한성대학교 대강당은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4년 전 입학할 때는 한문만 알던 정수가 이제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까지 구사하는 인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고향에서 올라온 어머니 앞에서 정수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농민의 아들이 대학을 나온다는 건 그 시절로서는 꿈같은 일이었어요. 한성대학교는 그 시절 아시아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의학, 법학 모든 근대 학문을 한글로 가르쳤어요. 동시에 우리 역사와 문학도 소중히 여겼고요. 졸업식 다음 날인 6월 16일 저녁 대학교 대강당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가야금과 서양 바이올린이 함께 연주하는 동서양 음악의 만남이었어요. 조선의 전통 가락과 베토벤의 선율이 어우러져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청중석에는 조선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한 외국 외교관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선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혼을 잃지 않았군요. 언론도 크게 발달했어요. 1885년에 창간된 조선일보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사용해서 국내외 소식을 전했습니다. 1890년대에는 전국에 50여 개의 신문과 잡지가 나왔어요. 글을 읽지 못하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880년에 70%였던 문맹률이 1900년에는 30%로 떨어졌어요. 1896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시인이 쓴 한글 시집 한강의 노래가 파리 세계문학전에서 특별상을 받은 거예요. 한강을 노래한 아름다운 시들이었는데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유럽 문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동양에도 이렇게 섬세한 정서가 있다니 유럽 문학 평론가들이 감탄했어요. 여성 교육도 혁명적으로 발전했습니다. 1892년에 설립된 경성여학교는
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여성 교육기관이었어요.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갖게 되면서 조선 사회 전체의 문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898년 경성여학교 첫 졸업생인 영이라는 여성은 조선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었어요. 그녀가 진료소를 열자 여성들이 더 편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화의 시대였어요. 하지만 곧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7부 시험의 시간과 대청도의 승리. 1904년 2월 8일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에서는 러일 전쟁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선이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전쟁이 시작되자 고종 황제는 긴급 어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땅을 넘볼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겠다. 조선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청나라와 함께 삼국 동맹을 결성해 일본의 확장을 막기로 한 거예요. 1904년 3월 15일 한성에서 삼국 군사 동맹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세 나라 군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약서에 서명했어요. 조선에서 3만 명의 정예군이 출정했습니다. 서양식 훈련을 받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조선군의 모습은 위풍당당했어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1904년 8월 10일 대청도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새벽 5시 조선 해군 기함 충무공함이 일본 순양함 두 척과 마주쳤습니다. 함장 이순신 대령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는 설정이 전 승조원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명예를 걸고 싸우자.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충무공함의 정확한 포격이 일본 순양함 두 척을 연이어 격침시켰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환호했습니다. 한성 거리에는 시민들이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어요. 우리 해군이 일본 배를 이겼다. 외국 언론들도 놀랐습니다. 런던 타임스는 조선 해군의 승리는 동양 해전사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보도했어요.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905년 2월 서울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모든 야심을 포기하고 조선의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했어요. 이 승리는 조선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제8부 세계 무대의 조선 1907에서 1920년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조선 외무 대신 이완용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어요. 이때 이완용은 역사 속의 매국노가 아니라 유럽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뛰어난 외교관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완용 대신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연설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나라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정의의 원칙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5분간의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조선이 세계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1910년 국제연맹 창설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은 창립회원국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과 함께 단 3개국만이 이런 지위를 인정받았어요. 1912년에는 미국과 한미통상항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서구 선진국과 맺은 최초의 완전 평등 조약이었어요. 조약 체결식이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미국 대통령이 조선 대사와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 신문에 실렸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이 세계 최강국 미국과 대등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은 온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1913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조선이 주도해서 태국, 네팔과 함께 아시아 중소국 연합을 결성한 거예요. 서구 열강의 식민주의에 맞서는 최초의 비동맹 운동이었습니다. 런던 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조선은 40년 만에 아시아의 후진국에서 세계적인 중진국으로 도약했다. 이는 인류 문명사의 길이 남을 기적이다. 제국 1920년 꿈이 현실이 되었다면 19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한성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덕수궁에서 시작된 신년 축하 행렬이 종로를 거쳐 한강변까지 이어졌어요.
태극기와 함께 세계 각국의 국기가 휘날리는 장관, 조선이 진정한 국제국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50년의 기적을 돌아보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1870년 봉건사회였던 조선이 1920년에는 아시아 3대 강국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인구 2천만의 나라가 이제 일본과 비슷한 경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성은 인구 150만의 거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1918년에 개통된 지하철이 도시 곳곳을 연결했고 20층짜리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어요. 자동차가 거리를 누비고 전화와 전신으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런던이나 뉴욕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성대학교는 이제 아시아의 하버드로 불렸어요. 조선인 학자들이 쓴 연구 논문이 유럽과 미국 학술지에 실리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1919년에는 조선인 물리학자 김 박사가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어요.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의 노벨상 후보였습니다. 교육 수준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1920년 기준으로 문맹률이 10%까지 떨어졌어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도 20%에 달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동서양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된 조선 스타일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장르가 되었습니다. 1920년 벨기에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서 조선관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전시였습니다. 박람회를 찾은 유럽인들이 조선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나라라고 감탄했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이었어요. 5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을 두려워했던 조선인들이 이제는 당당한 세계 시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외국의 젊은이들이 조선으로 공부하러 오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시대가 열린 거죠. 우리가 그린 꿈, 오늘로 이어지는 희망.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역사가 아닌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었어요. 현실에 우리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36년을 겪어야 했고 분단이라는 상처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취가 더욱 값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지난 70년을 돌아보세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번영을 이룬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닙니까?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을 때의 감동, 1970년대 중동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들의 땀, 1980년대 민주화를 외치던 시민들의 용기, 1990년대 IMF 위기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극복한 저력,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K-드라마, K-푸드까지 어쩌면 우리가 상상했던 1920년 조선의 모습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상상해본 조선의 강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능동적인 개방, 우리가 1988년 올림픽으로 2002년 월드컵으로 세계의 문을 열었죠. 첨단 기술, 반도체, 스마트폰, 전자제품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교육혁명,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죠. 문화의 힘,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K-컬처에 열광합니다. 당당한 외교, 이제 G20 선진국 모임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그 찬란한 미래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더욱 아름답게 이뤄낸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변화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인공지능,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50년 전 조선의 선택처럼 우리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50년 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정말 대단했구나.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자세,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책임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꾼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 꿈 속에는 우리 민족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담겨 있어요. 비록 다른 길이었지만 우리는 결국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큰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억의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